FP 성공 전략, FP를 위한 경제 브리핑 11월이 됐네요. 자, 11월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와, 정말 이거 핫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9월 말 이후에 SNS 상에 올려져 있는 영상이라든지 광고, 보험 상품과 관련된 것에 심의를 엄청나게 하겠다는 게 시작됐죠. 10월부터.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실제로 심의를 받아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FP님을 모시고 실제로 영상 심의가 어떤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FP를 위한 실전 상담 레시피, 디지털 보험 시대, MZ 시대의 보험은 어떻게 선택할 건가? 정말 힘들죠? 20대들이 보험을 좋아한다, 싫어한다를 떠나서 MZ 세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보험 판매할 때 신중해야 된다. 금소법 바뀌면서 FP님들에 대한 제재 조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은 더 조심해야 한다. 3번, 세 번째, FP라면 알아야 할 지표 동향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P과 함께하는 이달의 이슈.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SNS상에 올라오는 광고나 홍보 영상에 대한 심의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영상을 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은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보험신이라는 채널을 운영하시는 이희준 FP님 모셔가지고 실제 어떠했는지 이야기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신 운영하고 계시는 이희준 FP님 지금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준입니다. 아유, 이거 바쁜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최근 이제 금소법 변경 때문에 SNS상에 올라가는 광고, 뭐 홍보 영상 이런 것들 문제가 엄청 많이 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아직 금소법 광고 규정 잘 모르신 분들도 계시고, 네네. 한데 뭐 간단하게 어떤 제도인지 좀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금속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 규제를요, 모든 상품으로 확대 적용해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이고요. 그냥 말 그대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우리 이제 영업하시는 FP님들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좀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네, 법이 정말 소비자를 위한 법인지 좀 네. 의문을 좀 갖게 되는데요. 근데 금속법으로 인해서 뭐 설계사들의 이제 표현의 자유나 네. 그냥 고객의 알 권리가 오히려 조금 막힌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러셨구나. 자, 이번에 총 뭐, 4개의 영상을 심의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네네네. 영상을 심의 올리셨나요? 네, 일단은 4개의 영상의 심의를 올렸는데요. 음, 일단은 뭐 보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보험 설명서, 네, 음, 보험 가입 요령, 네, 이런 거 올렸고요. 그다음에 2009년 7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을 위한 실비보험 설명서, 음. 그리고 2009년 8월부터 가입하신 분들을 위한 실비보험 설명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 가입 전 손해보지 않고 가입하는 방법 4가지, 이렇게 4개의 영상 올렸습니다. 말씀하신 것만 들어보면은 굉장히 필수적이고 필요한 내용이신데,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4개 중에 한 개밖에 통과 안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4개 올렸는데 한 네. 개만 통과됐습니다. 아니, 그 3개는 발리한 이유가 뭐랍니까? 예, 반려 이유가 좀 여러 가지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추려서 말씀드리면은, 네네. 일단 실비보험은 이제 실제 손해난 비용을 돌려주는 보험이라고 표현했는데, 음, 이제 협회에서는 이제 손해난 비용의 개념이 아닌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라고 수정 음, 요청이 들어왔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보험 상담 중에 되도록이면 병원 방문을 자제해야 된다고 영상에서 표현을 했는데요. 음. 왜냐면 이제 보험 가입 전에 알림 의상 이제 90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이제 협회에서는 이제 병원 방문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네. 이렇게 나왔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은요. 예, 객관적으로 이제 제 채널명이 이제 보험신인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우월적인 명칭은 사용 불가합니다라는 표현, 예, 이 표현이 가장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채널명조차 제재가 들어오니까 네.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진짜 보험실이 되시면 되죠, 뭐.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무시하고 심의 올렸는데 그냥 통과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 그러셨어요? 네네네, 다행이요. 다행이십니다. 현장에 계시는 FP님들 중에서는 뭐 아직도 어떤 절차나 형식으로 신청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렇죠. 뭐 회사에 신청해야 되는지 생명보험협회인지 손해보험협회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번에 네, 한번 네. 해보셨으니까 뭐 간략하게 정의 한번 해주실래요? 네. 일단은 심의는 업무 광고와 상품 광고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지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상품 광고는 현재 심의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음, 그래서 업무 광고의 심의 절차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업무 광고는 해당 회사의 준법 감시팀을 거쳐서 그다음 대리점 협회, 그리고 마지막 손해보험 협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손해보험 협회가 영상을 보고 이제 심의를 보고요. 이 음. 기간이 최소 2주에서 이제 한 달까지 걸립니다. 아우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네, 근데 확인 결과 이제 손해보험협회에서 심의를 보는 인원이 총 3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의가 계속해서 늦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인원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 이제 한꺼번에 몰리니까 네, 그 맞습니다. 별도의 어떤 신청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은 제가 근무하는 이제 회사 기준으로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이제 전산의 신청 양식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신청 양식에 이 안에 영상의 제목, 그리고 동영상을 첨부해서 회사로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아마 타 회사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자, 네네. 그러면 이제 뭐 달라진 제도나 법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하셔야 될 텐데 네. 추후 이제 심사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아지실 건데 미리 이제 경험해 본 우리 이희준 FP님 입장에서 네네. 몇 가지 이런 것들은 참 조심하셔서 하시면 좋겠다 하는 어떤 팁들 좀 정리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심의를 지금 한 4개 정도 받았고요. 예, 확실한 거는 심의는 일단 오래 걸리는 거는 확실합니다. 예, 음, 분명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좀 더 이제 수월하게 받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 여성은 갑상선암 진단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의견들은 관련 자료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하고요. 아, 출처. 또 굉장히, 최대한, 무척, 반드시, 꼭 이런 아, 자극적인 단어들은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음, 네, 그리고 뭐 설계사 개인의 의견을 말할 수는 있으나 좀 극단적인 내용들은 삼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만약에 뭐 고객을 위한 뭐 팁이라고 할지라도 심의를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내용을 좀 삼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의 상품명과 보험료가 표기가 되면 안 됩니다. 음, 네. 예,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보험사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보상가의 뭐 이제 보상 문제로 다툼이라던가 네. 그런 것도 좀 이제 표현하시면은 나중에 좀 반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구나. 네네. 자, 최근 뭐 변경되는 법령과 제도에 따라서 발빠르게 움직인 우리 이희준 FB님의 살아있는 영상심의 체험기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향후에도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 같이 나눠주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럼요.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 FP를 위한 실전 상담 레시피입니다. 어떤 기사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디지털 보험 시대, MZ 세대의 보험 선택 어떻게 하는지. 자, 많은 보험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뭐 20대, 30대, 40대, 60대도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FP님들이 보험을 가입할 사람들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근데 유독 MZ 세대들 많이 어려워들 합니다. 좀 세대가 독특하다. 근데 정확히 알고 우리가 상담을 진행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특성을 볼까요? 본인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가격 대비 효율 추구를 한다. 가격 대비 효율성, 가성비죠, 그죠? 모바일 메신저 등 신속한 연결에 익숙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성향이 강하다. 진정성 있는 상품 추천 중요시하고요. 개인정보 누출이나 이런 부분에 민감. MZ 세대들 돈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 많이 합니다.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가성비, 효율성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접촉하는 경우와 오프라인을 통해서 접촉하는 경우가 좀 다르게 나왔는데 주된 탐색립 가입 경로가 오프라인 채널일 경우에는 비교를 해주는 게 굉장히 편리하죠. 왜? 우리 FP님들이 다 분석해서 가져가니까. 근데 못 믿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보험료가 이제 가격이 좀 비싸다 하는 그런 이제 컴플레인이 좀 있고요.
온라인으로 할 때는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검색하니까 좋아요 하는 것들이 편리하게 생각하고 만족하는데 상품 비교하는 게 이제 어렵죠. 왜? 본인이 일일이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가입하는데 좀 제약이 있더라. 자, MZ세대들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종신보험 가입하지 않을 것 같지만 본인들이 납득이 되면요. 충분히 고민하고요. 가입하고 결정합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입니다.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신뢰 가능하도록만 해주면 오히려 오프라인 채널을 더 선호할 수도 있겠다. MZ세대가 무조건 문제인 게 아니다. 이들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상담을 진행하면 좋지 않겠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대상 보험 판매 시 신중해야 된다. 최근에 금소법 변경으로 우리 FP님들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금융민원이요. 보험업권 고령층 금융민원이 2019년 대비 2020년 상당히 많이 올랐죠. 12.9%에서 45%로 올랐습니다. 60세 이상. 그렇다면 결국 지금 고령화 시대고 100세 시대가 오면서 나이가 든 사람들도 보험 상품 구입이 많이 용이해졌는데 그것에 따른 불안전 판매들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왜 그런가 봤더니요. 60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본인의 경험이나 결정성 지능을 통해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부정적 정보는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예 그냥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당국에서는 보험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요. 가입하고 유지하고 지급하는 단계별로 다양한 조치 방법들이 마련돼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요, 60세 이상 고령자 대상 보험 판매가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는 겁니다. 고령화 시대가 왔고 100세 시대까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한테 보험 판매할 때 금소법도 강화됐으니까 우리 FP님들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FP라면 알아야 될 지표 동향 세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연동형 연금보험인데요. 큰 변동폭 없습니다. 2.34에서 2.2%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금리 연동형 연금보험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화폐의 구매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금 변액 상품에 대한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죠. 3분기 자료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라 2분기 자료 다시 첨부해 드립니다. 2017년도에 가입한 변액 연금 자료인데요. 변액 연금 보험들 100% 넘는 상품들이 많이 있고요. 환급률도 100% 넘는 상품들 많이 있습니다. 변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손해보는 상품들은 아니기 때문에 고객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줘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지난달 대비해서 71.43포인트 떨어졌네요. 그렇게 많은 폭으로 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달 우리가 살펴봤을 때 미국의 채권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문제로 달러 강세가 될 것이며 중국의 헝다 사태 있었죠, 그죠? 헝다 사태 때문에 중국 시장도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어떤 사회적인 현상 반영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우존스 보겠습니다. 지난달 대비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죠. 그렇다면 우리가 추정했던 것처럼 미국의 어떤 테이퍼링 정책이라든지 채권금리 인상 그리고 헝다 사태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맞네요. 그죠? 그래서 당분간은 미국 시장이 조금 더 상승하지 않겠냐라는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 전문가 아니잖아요. 우리 FP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런 정보를 가지고, 이게 맞아가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 개인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헝다 사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상하이 지수 그렇게 많은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간 수치를 보면요. 1년간 가장 높았던 3,624보다는 조금 아래에 있고요. 그 다음 단계 3,564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1년간 수치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높은 수치로 볼 수도 있겠다 생각되네요. 원달러 환율은요, 지난달 대비해서 13.55원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요, 우리나라 돈 값어치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인데 돈값어치가 떨어지면 수출 원자재 가격 올라갔으니 수출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조금 떨어질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 종합 코스피 지수 떨어지고 환율 떨어지고 해서 미국 시장 올라가고 당분간은 약간 이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요. 2020년 5월 이후 동결했다가 8월 26일 올렸죠. 그죠? 2021년 8월 26일 날 올렸습니다. 0.75로 다시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초저금리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0.25로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죠. 정기예금 금리 보겠습니다. 1년 만기 금리로 봤을 때 1.67에서 1.4% 정도 물가상승률 감안, 물가상승률이 1%라면 0.67에서 0.4고요. 2%라면 마이너스 0.37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금은 고객의 자산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고객의 자산을, 제가 이런 걸 같이 이제 공유하는 거는 고객이 알고 있는지, 고객이 알고 있는 실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기적금 금리입니다. 자, 1년 만기 금리를 봤을 때 3%짜리도 있고요. 1.5%짜리 평균 한 2% 정도 보입니다. 그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2% 감안한다면 제로입니다. 우리나라도 인플레 감안했을 때 정기적금 금리도 제로구나. 그러면 장기간 저축해야 되는 적금이라면 다른 대안을 고객에게 제안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포트폴리오를 바꿔보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무리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작은 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입니다. 진짜로 거짓말 보태지 않고요. 한 이만합니다. 진짜 수족관에 있는 고기가 아니에요. 이 고기가 얼마나 이렇게 살았을까 보면서 참 신기한 경험을 했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바람처럼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오는 것처럼, 바람 불어오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바람이 지나서 스쳐 지나갔을 때 우리는 또 다른 모습을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